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선 주자들의 외교 안보 통일 공약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책사들 나와서 이재명의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 짚어봅니다. 평화 말이 아닌 힘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 대북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캠프에서 지금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매우 귀합니다. 사실 김건희 씨 논란이나 다른 논란이 많아서 공약 얘기를 할 기회가 좀 적었어요. 대선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주변적인 문제로 지금 이렇게 가서 국민들의 관심이 네. 그런 데로 가 있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대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네. 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네. 그것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외교 안보 공약 발표했습니다. 공약 서두에 이 말이 탁 걸립니다. 말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네. 현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국제정치 이론을 본다든지 아니면 세계사를 볼 때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력균형 이론이거든요. 네. 즉 힘과 힘의 균형이 돼야 그게 평화가 지켜지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균형 이론인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6.25도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세사를 봐도 힘의 균형이 안 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례들은 100%다 전쟁의 참화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세력균형, 즉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도 또는 평화협정을 해도 그건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 네. 얘기입니다. 자, 북한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요, 우리하고 힘의 균형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힘의 균형이 북한이 기울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국력이나 국방력에서. 물론 전반적인 그 국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월등한 지위에 있고, 예. 또 남북한은 분단 이후에 70년 이상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네. 체제 경쟁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에 이제 그 군비 경쟁에서는 북한이 지금 남한보다는 월등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요? 그렇죠.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한미 동맹 관계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북한이 우리보다 그 국력이 열등하기 때문에 평화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요. 국방력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합니까? 아니, 핵과 재래식 군비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기회에 핵무력을 남북관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계속 핵 대 핵, 강 대 강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강 대 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보를 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안보 태세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을 뭐 강경하다고 그런다든지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유화 정책을 한다든가 안보 태세를 갖추지 않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저로서는 안보를 더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안보 태세를 지금 갖추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그렇게 공격하면은 네.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비에 대해서 국방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대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네.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 문제가 지금 본질이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핵 억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도자가 핵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하면 이거 한반도 주변이 한반도 안보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외신에서도 하던데요. 지금 그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며칠째 계속 되고 있는데 네.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제 타격이라고 그런 것은 아무 때나 먼저 때려가지고 우리가 우세를 점한다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확실할 때 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제압함으로써 우리 안전을 확보하고 전쟁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걸 가만두고 그냥 앉아서 맞는다면은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희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미국도 북한의 핵 보복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핵 참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쨌든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위권적 정당 방위입니다. 네. 이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된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네. 예, 그 자위권, 정당 방위 이렇게 보셔야지. 그리고 이건 또 그 선제 타격 교리는 역대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니까 이게 뭐 전쟁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참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방위로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사전에 제압함으로써 안전을 회복한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716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핵미사일을 쏘려는지 어떻게 알고 선제 타격을 하죠? 미사일에 핵미사일 이렇게 쏘져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시 정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호 정보라든지 또는 그 사이버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이게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타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지 그렇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후 정보 다 모아서 충분히 판단한다. 아직은 그런 판단 능력이 갖춰지진 않았죠. 지금 그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킬체인이라든지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대량 응징 보복 체제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가는 그 군사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은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지금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습니다. 뭐 그런 분석도 있고 네.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지금 거의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군사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이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굴종적이었다. 남북 정상회담도 쇼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건 뭐 사실입니다. 네, 진전도 좀 있었죠. 그 진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주 기자님도 그랬을 텐데 모든 국민이 엄청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남북 관계도 엄청 발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 결과로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죠. 북한의 핵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은 뭐 금년에도 지금 오늘까지 5차례 됐습니다마는 그런 그 첨단 미사일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제로도 막아내기가 힘든 그런 정도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으로는 그렇고 남북 관계도 최악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락사무소 폭파된 게 지금 그 2020년에 폭파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온갖 막말로 뭐 삶은 소대가리니 겁먹은 개니 미국산 앵무새니 하면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 대통령이 조롱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조롱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남북 회담도 지금 3년째 공백 상태인데 1971년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북 대화 공백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주 기자님도 모르시는 역사일 텐데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남북 교류를 보면은 저 문재인 정부가 과거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아무튼 남북 교류가 지금 거의 끊긴 상황이죠. 또 뭐 어쨌든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쇼였다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쇼는 안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남북 대북 정책이요?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구상은 일단은 비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네. 그런데요. 위원장님이 이명박 정부에 차관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에 대한 식견은 좀 있습니까? 뭐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다고요? 지금 아까 그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남북관계 비전이고요. 금방 이제 이명박 정부 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예, 같지 않고요. 근데 그 워딩이나 지금 목표나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남북관계 현장에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네. 북한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예,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나오고 나서 협상이 끊어져 버렸는데 네. 그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을 통한 핵개발 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개발 중단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네. 핵이 완성이 돼버린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나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죠.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네. 평화 경제라든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바로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지금 남북관계가 훨씬 더 안 좋습니까? 더 안 좋죠. 훨씬 안 좋죠. 자, 5867님 질문입니다. 통일이 목표라고 하시는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니 정화 통일인가요?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는데 선제 타격은 조금 어울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서울로 날아올 게 거의 확실할 때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할 때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을 막고 네. 평화를 정착시킨 후에 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네. 그런 기반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위원장께서 이렇게 하나의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대외적으로 핵 얘기하고 선제 타격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주변 국가 외교적으로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게 위협받을 때 그게 현존하고 급박하게 위협받을 때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만나보니까 토론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통일이나 외교 안보에 대한 식견이 확실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어느 지도자보다도 지금 이제 현재 대선판에 오른 네. 어느 지도자보다도 식견이 확실하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통일에 대해서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보위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예. 두 번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제 법을 공부하고 법률가에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장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국가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자격이 있는 것이고. 검사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취재할 때는.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도 헌법을 공부하고 예.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 의무, 대통령의 책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미동맹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한미동맹이 무너졌습니까? 한미동맹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저기 이명박 정부의 위성락 대사하고 같이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네. 위성락 대사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어느 때보다 더 좋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좀 사실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고 한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그 당시 그 안보 보좌관을 했던 볼튼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은 볼턴 좀 어쨌든 보좌관은 좀 접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때 보면은 그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다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이죠. 2019년 4월 달에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이 그 결렬되고 나서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2분 정상회담을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 6월 30일 판문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가하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그 한미 관계가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외교 안보 평화 정책 어떻게 달라지는지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힘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또 한반도 안보 평화와 네. 관계 개선에 있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까 주진우 기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흔들리냐고 물어봤죠. 네. 사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를 확고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네. 한미 동맹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 우리나라의 방향이 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서는 것이고 네. 우리 경제가 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자, 비핵화 해결하겠다. 한미 동맹 강화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다. 네,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예. 네,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 공부하는 거 좀 좋아합니까? 원래 뭐 공부를 잘하는 분 아닙니까?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핵화 해결하겠다.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통일을 위해서 가겠다. 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까?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네. 그 시간을 안 주시니까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시간 많이 드린 겁니다. 지금. 예.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 대북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씩 정치권을 향해 날려드립니다.